어, 그냥 수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거를 우리는 n에서 r개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뭐 NCR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합은 뽑기야, 뽑기. 뽑기만 하면, 뽑아놓고 나서 이제 그거의 순서를 만약에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순열이거든. 근데 조합은 그냥 뽑아놓기만 하면 순서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의 수일 때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4개 문자 A, B, C, D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3개를 택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4개에서 3개를 택한다는 거는 조합기호로 4C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이건 결국 4가지야, 4가지. 4가지인데 왜 4가지냐? 4개 중에 3개를 택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A만 빼고 나머지 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 그 다음에 B만 빼고 나머지 택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C만 빼고 나머지 택하는 경우, D만 빼고 나머지 택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순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조합은 이렇게 A, B, C를 뽑아 놓으면 뽑은 걸로 이게 끝나는 거야. 얘가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순열 같은 경우는 이거 3개를 모아는 방법이 있어. 나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들어가냐? 3팩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봐봐. 순열 같은 경우 4P 3을 만약에 해보면 하나, 둘, 3개 뽑으니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24가지의 경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이 24가지의 경수라는 게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4가지야, 4가지 그냥. 뭐 A 떨군다, B 떨군다, C 떨군다, D 떨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4P3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4C3에다가 뽑아놓은 3개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팩토리얼 돌리는 거지. 그래서 3팩 요렇게 가시면 얘가 4가 되고요, 얘가 6이 되니까 24가지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 순열하고 조합은 결국에는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합은 뽑기다. 알겠니? 그 다음에 순열은 조합에다가, 즉 뽑기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야? 뽑은 거에 대한 거를 나열하는 것이 추가된 게 바로 순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 4P3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4P3을 우리가 4C3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3팩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4C3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보면 4C3이라는 거는 4P3을 갖다가 뭐 한 거라고 보면 되니? 3팩으로 이렇게 나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4개 중에 3개니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300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개념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n 그냥 5C 3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5에서 시작을 해서 3개를 나열한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분자가 될 것이고요. 분모는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가 3개면 얘도 몇 개가 되는 거니? 3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이거를 뭐 했기 때문에 나열했는데 나열한 것 자체 즉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C3이라는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겠다?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7C 만약에 3이다. 7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내가 뽑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7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3개를 곱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위에가 3개가 곱해지면 밑에도 몇 개가 곱해지면 된다고? 3개가 이렇게 곱해지시면 된다. 얘가 만약에 7C4다. 그러면 얘가 4가 곱해지면 당연히 여기도 4가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있네 얘들아. 자, 7C3하고 7C4라는 게 같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7C3일 때, 잘 보세요. 7C3일 때는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7C4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4가 추가되고 여기도 뭐가 추가돼? 4가 추가되겠지? 그럼 결론은 어차피 뭐 얘가 4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결국에는 뭐 합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7C3, 7C4가 똑같다 그 얘기야.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한 것은 앞에 거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NCR이라는 거는 누구하고 똑같냐? NC n-어라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뒤에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앞에 거가 나오는 상황의 값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뭐 쉽게 보면은 10C 만약에 7이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 10에서 시작을 해서 7개잖아. 그렇지. 그러면 10 곱하기 뭐 9 곱하기 쭉 해서 7개를 해야 돼. 여기도 7개를 쭉 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니? 얘들아 중복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중복되는 게 있으면 얘네들이 뭐가 되겠어? 약분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10C7이라는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10C7로 계산하지 않고 10C 뭘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3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조합 계산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10개 중에서 7개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택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10개 중에서 7개를 내가 초이스 한다라는 것이나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지 않는 방법이나 결국에는 느낌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8명의 학생이 있어. 그러면 심부름 보낼 사람 2명을 내가 뽑는 거나 심부름 안 갈 사람 6명을 뽑는 거나 결국엔 어떻다는 얘기야? 조합은 같다는 얘기야. 왜? 뽑는 거를 갖다가 나이라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뽑는 것만 하기 때문에 2명을 뽑든 심부름을 가지 않을 사람 6명을 뽑든 그 두 가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그런 성질들을 한번 조금 더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조합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개념들은 지금 크게 여러분들이 의식은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이해가 되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상황적인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쌤이 얘기했어요. NPR이라는 거는 NCR에다가 뭐가 곱해진다고? R팩이 곱해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NCR이라는 거는 NPR을 R팩으로 뭐 한다는 거? 나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NCR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NPR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어? NPR N 팩토리얼 하시고요.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N-R 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NPR 자리 이 친구가 그대로 오면 되니까 N팩 오시고요. 그 다음에 N-R은 분모 자리니까 N-R팩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R팩이 그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NCR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일단 좀 받아들이자. 꼭 기억할 거 두 가지입니다. NPR이라는 거는 N팩을 갖다가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시간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NCR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똑같이 분자의 N팩이 온다 그러면은 N-R팩에다가 추가적으로 R팩이 뭐 하는 거야? 난 분모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광주는 이런 문제 안 나와, 광주거는. 근데 이제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약간 원칙적인 문제가 좀 나오거든. 증명하는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약간 NCR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야. NCR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NPR을 갖다가 R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을 갖다가 뒤에 거 있는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서 앞에 거 뺀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줘야 NCR 계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7C3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알겠니?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분자는 앞에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개를 곱하는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하시면 되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을 해서 마찬가지 위에가 3개면 밑에도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서 약분 들어가면은 7호 얼마가 되겠어? 3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일단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나중에 기말 때 조금 더 선생님이 훈련시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만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NC0나 NC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명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심부름 갈 사람을 아무도 뽑지 않겠다는 거거든. 아무도 뽑지 않겠다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 0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열이나 조합은 선생님이 지난 순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계산법이야? 더하기 계산법이야? 곱하기 계산법이야? 곱하기 계산법이라고. 곱하기 계산법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뭐라고? 1 곱하는 거라고. 1 곱하는 거. 왜? 1을 곱해야 뭐가 되는 거야? 전에 있던 그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맞죠? 만약에 0을 곱해버리면 전에 있던 상황을 뭐 해버리는 거니? 제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에서 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에서 큰 의미가 없는 어떤 거를 나타낼 때는 그냥 한 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조금 좋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n명이 있는데 내가 한 명도 택하지 않겠다라는 거나 8명이 있는데 8명을 내가 모두 택하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가지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일부를 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NC0나 NCN 같은 경우는 한 가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용이 선생님이 말한 거야. NC어라고 NCN-어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외우시는 것보다 어떻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냐? OC3하고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OC 2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7C4하고 75하고 3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18이 얼마냐? 라고 나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 10, 18이 물어보면 분자에 10부터 8개를 곱하고 분모에는 1부터 8개를 곱하는 거거든? 힘들잖아. 수학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쉽게 계산하는 법을 그걸 계속 이제 수학자들이 개발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 18 같은 경우는 뭘로 계산하면 좋다? 10C 2로 계산하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어떤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광주고는 2학년 때, 경화여고는 문과 기준에서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하거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1 때는 많이 쓰는 건 아니야. 알겠니? 근데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특징을 좀 볼게요. 무언가 두 개를 더했을 때 하나의 값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n-1 여기도 n-1이네요. 즉 앞에는 어떻다고 보시면 됩니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로 이렇게 계산되어졌을 때 이 앞에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뭐한 거니 얘들아? 늘어났죠. 여기 n-1인데 얘는 n이 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얼-1이고요. 얘는 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롭게 정리된 친구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OC2가 있고요. OC3이 있다. 이런 얘기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일단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앞에 거가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반드시 몇 개 차이 나야 되더라? 한 개 차이 나. 여기 얼-1 여기 얼이잖아. 그쵸? 앞에가 똑같고 뒤에는 뭐하고 한 개 차이 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앞에 쪽은 무조건 원래 거보다 하나가 더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쪽은 하나가 더 늘어난다. 뒤에 쪽은 둘 중에서 얼-1 얼인데 얼이 왔잖아. 그렇지? 누가 온다는 거야? 큰 친구가 이렇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1 때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복잡하게 쫙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를 공부하진 않거든. 그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고2나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 정도는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속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뭐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 수학을 약간 좀 암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문제집은 표현된 것 뿐이고 이거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쌤이 좀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보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각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겠다. 그런데 반드시 9의 약수가 적힌 구슬을 모두 포함한다 라고 얘기했어. 이게 그 경우의 수는 문제 의미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좀 가이드를 주면 경우의 수라는 건 얘들아 그 어떤 값이 뽑힐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야 그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기서 3명을 심부름을 보낼 거야. 그런데 지우는 내가 무조건 보내겠다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지우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거는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카운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얘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또는 누구는 뭐 무조건 얘는 무조건 안 보내겠다. 그러면 얘도 선택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10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5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했고 이러한 제한 조건이 만약에 뭐하다면 없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10시 5가 된다. 10개 중에서 5개를 뭐 하겠다는 거니까 뽑겠다는 거야. 그리고 뽑은 걸 갖다가 나열하지 않아? 나열하지 않으니까 그냥 10시 5 하시면 돼요. 알겠니? 근데 여기에 제한 조건이 들어갔어. 어떤 제한 조건이 들어갔냐? 9의 약수가 적힌 구슬은 반드시 뽑아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여러분 9의 약수가 누굽니까? 1, 3,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 3, 9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10개에서 5개를 뽑는 거잖아. 그런데 1, 3, 9가 무조건 뽑혀야 된다고 하면 상황이 바뀐 거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되지. 1, 3, 9는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알아듣겠니? 그리고 처음에 10개였잖아. 처음에 10개였는데 1, 3, 9는 무조건 뽑힌다고 했으니까 1, 3, 9는 무조건 갖다 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에 개수도 10개에서 몇 개로 바뀐 겁니까? 7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7C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어떤 숫자들만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판단하시면 안 돼, 이쪽은. 내가 무조건 돼야 되거나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얘들아? 선택권에서 들어가지 않는다,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7C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7에서 시작을 해서 2개니까 7 곱하기 6이 되고요. 여기는 1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7, 3, 2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자, 선생님 여기서 팁 하나 줄게요. 자, 우리가 NCE 계산법이야. 무슨 계산법이라고? NCE 계산법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 N이 뭐 짝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N이 뭐일 수도 있겠어? 홀수일 수도 있겠지. 자, 짝수라면은 뭐 7, 만약에 뭐 8C2라고 한번 해보고요. 홀수라면 7C2라고 한번 해보지. 알겠지? 그러면 잘 보세요. 8에서부터 2개니까는 8 곱하기 7, 1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약분되어지겠다. 그쵸? 홀수라고 한다면은 7 곱하기 6을 갖다가 1 곱하기 2로 나니까 이렇게 약분되어지겠지.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NC2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뭐 3C, 4C, 5C, 6C, 7C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우리 풀다 보면은 좀 빠르게 계산할 방법이 뭐냐면
자, NC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짝수에서 시작을 해서 2개 곱하는 거잖아. 그쵸? 홀수에서 시작을 해서 몇 개 곱하는 거야? 2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자연수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8C이든 7C이든 즉 짝수든 홀수든 간에 무조건 짝홀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8C이다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물론 뭐 구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계속 가능하면 암산으로 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구하는 거를 원하는 거니까 8 곱하기 7을 1 곱하기 2로 나눈다 생각하지 말고 8 곱하기 7이면 짝수를 2로 나눈다 생각하라고. 그럼 8, 7을 갖다가 어떻게? 4, 7, 28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그냥. 알겠어? 만약에 7C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7, 6 했다가 7, 3, 2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10C는 어떻게 되겠니? 10 곱하기 9잖아. 그러면 5, 9, 4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3C2 그러면은 13 곱하기 12잖아. 13 곱하기 6 해가지고 뭐 얼마 7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NC2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반드시 짝수가 몇 개는 있으니까 한 개는 있으니까 짝홀 또는 홀짝 했을 때 짝수를 2로 나눠가지고 그냥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수학책 3권을 포함한 서로 다른 몇 권의 책이 있다고 얘들아? 8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권을 택하겠다. 수학책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8개에서 내가 4개를 택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건데 수학책 3권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고 여기서 당연히 몇 개가 빠져야 되겠어? 3개가 빠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5권이 될 것이고 5권에서 몇 권 뽑는 거니? 얘네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나는 여전히 몇 개를 택해야 돼? 4개를 택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OC4를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OC4는 OC 뭐하고 똑같아? 2라고 똑같다 라고 말씀드렸어.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NC1 같은 경우는 N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5에서 시작해서 한 개니까 얘는 5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분모도 무조건 1이겠지? 그러니까 NC1은 무조건 N이다. OC1은 5가지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영선수 5명과 체조선수 5명 중에서 4명을 뽑겠습니다. 수영선수를 적어도 1명을 뽑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적어도라는 말은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그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중요해. 자, 봐봐. 다시 10명이 있어요. 그쵸? 10명이 있는데 내가 4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데 수영선수가 적어도 1명이 포함돼야 되는 경우는 케이스를 내가 만약에 분류한다면 수영선수가 1명 있는 경우, 2명 있는 경우, 3명 있는 경우, 4명 있는 경우를 뭐 해야 되겠어? 나눠서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러한 계산법을 하려면 4가지나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뭐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영선수가 적어도 1명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수영선수가 1명도 없는 경우를 빼버리면 다시 수영선수가 1명도 없는 경우를 빼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있을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수영선수가 1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빼겠다 이렇게 보면 돼. 그 전체라는 거는 뭐냐?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겁니다. 14가 될 것이고요. 수영선수가 1명도 없는 거는 체조선수에서만 뽑히는 거겠지. 체조선수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이거를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14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갖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이렇게 나누면 없어지고 얘 나누면 3이 되겠다. 그러면 21에다가 이해하니까 답은 210까지가 될 것이고요. OC4 같은 경우는 OC 누구하고 똑같아? 2라고 똑같겠지. 항상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떻게 하게끔? 작게끔 바꿔주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OC1은 뭐니까? 5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00 몇 가지? 5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 적어도를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적어도 안 써도 물론 답이 나와. 알겠어?
심부름을 가는데 여기서 뭐 대표를 뽑는데 여기 지금 뭐 남자애 3명, 여자애 5명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어? 심부름을 보낼 건데 여자애가 3명을 뽑을 건데 여자애가 1명 있어. 적어도 1명은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3명을 뽑으니까 여학생이 1명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명 가는 경우도 있고 3명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3가지를 내가 구할 게 아니라 전체는 항상 구하기 쉽거든. 왜? 8명이니까 8C3 해버리면 되니까. 빼겠다는 거야. 뭘 빼냐? 여학생들이 1명도 가지 않는 경우. 남자 3명 중에서 3명 보내는 3C3을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남자끼리 가는 경우만 빼면은 그 나머지는 뭐겠어? 여학생이 1명 있든 2명 있든 3명 있든 그런 경우 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전체에서 그것이 아닌 경우를 뭐 하는 거야? 구해서 빼면 된다. 그러면 나는 여학생이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3번을 구해야 될 걸 갖다가 한 번 구해서 뭐 해버리는 거야? 끝내버리는 계산이 좀 편리한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과 도형의 개수 이거는 뭐 직접 여러분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 테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증명하는 문제거든. 증명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놓고 증명 단원이 딱 2단원이 있어. 고1 때 한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2 때 한 단원이 있어. 그러한 증명 단원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라는 문제가 일반고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뭐 저쪽 동네 공부 바짝바짝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낼 수도 있는데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니? 쌤이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한번 보여주기는 할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일단 보기만 해봐.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수년하고 조합에서는 증명하는 방법이 딱 2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NPR이라는 건 결국에는 n팩을 갖다가 뭐 하겠다는 거니? n-r팩으로 내가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야.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만이 뭐가 되니까 계산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NCR이라는 거는 똑같은 n팩을 갖다가 n-r팩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독자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2가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증명을 만약에 한다면 또는 수행평가 이런 거에서 만약에 뭐 증명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나올 수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n팩분의 뭐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n-1팩분의 네모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는 우리가 뭐 해야 되니 얘들아?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은 어느 걸로 합니까? 큰 쪽으로 당연히 하겠죠. 최소 공배수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뭘로 해야 되냐? n팩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n팩으로 하면 당연히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플러스 여기다가는 얘들아 뭘 곱해주면 n팩이 되는 거니? n-1팩이야 내가 지금. 뭘 곱해줘야 n팩이 돼? n 곱해줘야 되겠지. 감이 잘 안 오죠? 예를 들면 얘들아 9팩이 있어. 9팩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얘가 10팩이 될 수가 있겠어? 9팩이 뭐야? 9에서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1까지 곱한 거지? 자, 10팩은 뭐야? 10에서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야? 1까지 곱한 거지? 그럼 9에서 1까지 곱한 거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10에서 1까지 곱한 거가 됐네? 이거 물어본 거야, 지금 쌤이. 뭐 곱하면 됩니까? 10 곱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n-1팩이라는 거는 뭐냐면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한 거라고 이게. 알겠어? n팩이라는 거는 뭐냐면 n 곱하기 n-1팩 곱하기 쭉 해서 1까지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얘하고 같아지겠냐고. 당연히 n 곱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9팩이 10팩이 되려면은 10 곱해주면 돼. 9팩이 11팩이 되려면 10하고 11 곱해주면 되겠지. 맞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계속.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n팩을 내가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여기다도 이렇게 n을 곱해줘야 되겠지. n팩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n 곱하기 네모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러한 계산법만 여러분이 익히시면 돼. 결국 이 증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NPR을, NCR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통분하거나 그러한 계산이 있을 때 얘하고 얘하고는 몇 개 차이 나는 거니? 한 개 차이 나는 거야. 당연히 n하고 n-는 몇 개 차이나? 한 개 차이 나겠지. 뭐 한 개 차이나? n 한 개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n-1팩에다가 n 하나를 곱해줘야 뭐가 되는 거니? n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만. 9팩하고 10팩하고는 몇 개 차이나? 한 개 차이나. 뭐 하나 차이나? 10 하나 차이 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8팩하고 10팩하고는 몇 개 차이나? 두 개 차이나. 그럼 뭐 곱해주면 되는 거니? 9하고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기초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성립하는 거를 증명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좌변부터 한번, 우변을 어쨌든 해서 뭐 좌변같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변은 n 곱하기 하시고요. 자, 여기는 누가 와, 여기는 NCR일 때 n팩, 그 다음에 뺀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온다고 오는 게. 알겠어? 그럼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얘 한번 해보자. 얘. 어떻게 올라오니? 앞에 거가 올라온다고. 앞에 거가 무조건 n팩이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앞에가 n이니까 n팩이 온 거야. 여기 앞에가 n-1이면 여기 당연히 뭐가 와야 돼? n-1팩이 와야 되는 거지. 아셨어요? 자, n-1팩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몇 개가 와야 돼? 두 개가 와야 돼. 어떻게 두 개가 와야 되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가 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n-1에서 얼-1을 빼면은 뭐가 되니? n-r팩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빨리빨리 계산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듣고 그렇게 하세요. 얘들아, 빼기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뒤에 거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더하라 그런 의미야. 다시 빼기는 무슨 의미야? 뒤에 거에 있는 식의 부호를 바꿔서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면 n-1에서 얼-1을 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계산해서 이렇게 더할 생각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요. n-1에서 r-를 뺀다라는 뜻은 n-1에서 뒤에 거의 부호를 뭐 한다고? 바꿔서 뭐 한다고? 더한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없어질 것이고 n- 뭐만 남겠어? r만 남겠지. 또 하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데 똑같은 수가 있어. 뭐가 있다고 얘들아? 똑같은 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이 가면 진짜 수학이 무덤돼.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발로 풀어도 다 풀 수 있는 수준이거든. 고이 가면 정말 지수로고 들어가잖아.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대로 그거대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보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겠다. 그러면 마일은 무시하고 n에서 이거 부호 바꾸니까 n-r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라고.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는 초딩 중등들이 하는 거고 꼬직 때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시간 없어서 못 한다고. 안 되면 연습하라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라고. 그리고 되게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거가 오니까 누가 오냐? 여기는 얼-1 팩토리얼이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면 뒤에 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 있는 n이 이쪽으로 이렇게 n으로 올라가 볼게.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n 곱하기 n-1팩이잖아. 10 곱하기 9팩이야. 그러면 얘는 뭐로 말할 수 있어? 10팩으로 말하면 되겠지. 됐죠? 그쵸? 그러니까 n 곱하기 n-1팩이면 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n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거를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n-r팩 곱하기 r-1팩 분의
n팩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 자, 앞에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거는 all 곱하기 nc all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all 곱하기 하시고요. ncr은 많이 했어 우리가. 자, n팩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거 앞에 거 뺀 거 n-all 팩토리얼 곱하기 all 팩 이렇게 되겠지.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갖다 놔볼게요. 자, 왼 좌변은 r 곱하기 n-all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같은지 내가 확인해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all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하나 약분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이렇게 약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이 있고요. 10팩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알겠어? 그럼 이거 약분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9팩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all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all 그 바로 다음 밑에 있는 수가 뭐야? 당연히 거기서 1 뺀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n-all, n-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n-1은 n보다 하나 작은 수야. 그냥 10보다 하나 작은 수가 뭐야? 9 그런 거라고. n-2는 10, n이 10이라 그러면 두 칸 작은 거니까 8 이런 의미가 되겠지. 니네는 아직 어쨌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된 어떤 그런 표현법들을 되게 어려워해. 중학교 때는 주로 뭘로 계산하니까? 수로만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는데 간단하잖아. n-1이야.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잖아. 맞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r하고 r팩을 약분하면 r-1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좌변에 m-r팩 r-1팩분의 n팩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우변도 이렇게 되니까 좌변 우변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 같구나 라는 걸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작년에 경화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면은 이런 거 증명하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증명하라고 나온 게 아니고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블렁크 처리를 해가지고 뭐 여기에 들어갈 걸로 뭐 블렁크 한번 몇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렁크 들어간 걸로 옳은 것을 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경화에고는 부교재가 있어요. 너네 이제 뭐 그 25일날 가면 알려줄 텐데 부교재에 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부교재 정확하게 다 수업해주고 그 다음 변형까지 다 해줄 거니까 하여튼 일단 하는 대로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10개 배구팀이 참가하는 프로배구 정규리그에서 각 팀은 나머지 팀과 각각 5회씩 경기를 할 때 총 경기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얘들아 몇 번씩 경기한다고? 몇 번씩 경기한다고? 5번씩 경기한다고. 알겠지? 자, 10개 팀이 있어요. 10개 팀이 있는데 경기하려면 몇 팀이 필요하니 얘들아? 2팀이 필요하죠? 3팀이 한 번에 경기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개 팀이 있어. 알겠어? 10개 팀이 있는데 각각 한 번씩 경기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 그게 바로 10시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10개에서 2개를 뽑는 거야. 경기할 팀을. 일단 선생님 볼게요. 자, 그럼 10시2가 돼가지고 계산해보면 10 곱하기 9를 갖다가 1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얘가 5가 되니까 4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분명히 이거 얘기했지. NC 이꼴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해. 근데 꼭 이렇게 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는 애들이 있다고. 왜 하고 무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한테 배우라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꼭 지맘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시킨 대로 해. 10시이면 어떻게 한다고? 19니까는 5, 9, 45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냥. 45번 경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0개 팀이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경기를 하다 보면은 총 몇 번 경기하냐? 45번 경기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선생님이 좀 더 이해시켜 줄게요.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 5번 팀, 6번 팀, 7번 팀, 8번 팀, 9번 팀, 10번 팀이 있어. 알겠어? 자, 그럼 1번 팀은 몇 번 경기하겠어? 9번 경기하는 거야. 2번부터 9번, 10번까지 경기할 거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면 2번 팀은 몇 번 경기하겠어? 1번 팀하고는 이미 했잖아. 그러면 3번부터 10번까지 하겠지.
즉 8번 경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3번 팀은 7번 경기하고 얘는 6번 경기하고 5번 경기하고 4번 경기하고 3번 경기하고 2번 경기, 1번 경기. 그럼 10번 팀은 이미 자기들한테 다 와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를 할 게 없는 거지. 1부터 9까지 더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45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다 했어, 일일이. 얼마나 귀찮니? 그쵸?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는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조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10개 팀 중에서 2개를, 서로 다른 2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뽑아보면은 몇 경기 다 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45경기를 내가 한다. 그런데 각각 몇 번씩 경기한다 그랬어요? 각각 5번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되겠니? 5 곱해주면은 225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각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한 횟수가 몇 번이라고 얘들아? 36번이라고. 알겠지?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네요. 그쵸? 악수하는 것도 결국에는 N명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 뽑아내는 거니? 2명 뽑아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모임의 회원을 갖다가 우리가 N명이라고 한번 해보면 악수하는 경우 수는 NC2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N에다가 N-1을 갖다가 1 곱하기 2니까 2로 나눈 거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6이 되니까 2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70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선생님이 누누하게 얘기하지만 이 n값은 자연수야. 사람이잖아. 사람이 뭐 2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2개를 곱해가지고 72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n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9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2번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조합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들아 10개 배구팀이 참가하는 프로배구 정규리그에서 한 번씩 경기, 이거 빼고 얘들아 그냥 이거 빼고 10개 팀이 있다. 10개 팀이 있어. 10개 팀이 모두 한 번씩 경기한다고 할 때 몇 번 경기해야 되냐라는 1번 문제나 N명의 사람들이 있다. 한 번씩 악수를 다 하겠다라는 문제나 공부를 했으면 두 가지 상황이 똑같이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야. 맞잖아. 운동경기 몇 명이 하는 거니까? 2명이 하는 거니까. 악수 몇 명이? 2명이 하니까. 1번 문제나 2번 문제가 상황만 바뀐 거지 똑같이 내가 들려야 돼, 내 귀에. 근데 이 경우의 수가 공부가 잘 안 된 친구들이나 경우의 수가 어렵다라고 한 친구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서로 다른 문제 생각해. 왜? 선생님 1번 문제는 운동경기고요. 2번은 악수잖아. 어떻게 이게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그런데 두 개는 같은 거잖아.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몇 개 팀만 내가 뽑으면 되니까 2팀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익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남학생이 5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을 내가 뽑겠다라고 했네요. 자, 그랬을 때 1번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이 뽑히는 경우야. 얘는 너무 간단하겠지. 남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는 뜻이고요.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는 뜻이야. 그럼 OC2 같은 경우는 5, 4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 무조건 2로 나누니까 5, 2, 10 이렇게 될 것이고요. 4C2는 4, 3인데 2, 3으로 하니까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0까지가 된다. 이 정도의 풀이로 끝내야 되는 문제야. 이거 막 써가지고 풀지 말라고. 알겠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또는이죠. 모두 여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 그쵸? 그러면은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 지금? 5명이죠? 5명 중에서 남학생은 4명을 내가 뽑겠다. 이런 뜻이고요. 더하기 또는이니까 여학생 4명 중에서 여학생만 4명이 뽑히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OC4 같은 경우는 뭘로 보시면 됩니까? OC1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NC1은 1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5가 될 것이고요. NC0나 NCN 앞뒤가 똑같은 거 이거는 그냥 1이 되니까 답은 6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 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9명이 있어. 4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돼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학생 1명이면은 여학생이 3명 될 것이고 남학생이 2명이면 여학생이 2명 될 것이고 남학생이 3명이면 여학생이 1명 되겠지. 그 3가지 경우를 구해서 뭐 하라는 거 더하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이것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치?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체에서. 그렇지? 아는 경우를 구해서 빼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까? 남학생,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 있지 않은 거 말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남학생에서만 4명이 다 뽑히거나 또는 여학생에서만 4명이 뭐 하겠어? 다 뽑히는 상황이 되겠지. 바로 몇 번 상황이니? 2번에 문제 2번에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전체라는 거는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요. 9C 4가 될 것이고 여기서 2번의 경우니까 6가지를 빼는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9C 4는 9, 8, 7, 6을 갖다가 1, 2, 3, 4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약분되고 그치? 2, 7에 14를 갖다가 9 곱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 여기에서 뭘 빼는 거야? 6을 빼는 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당연히 훈련이 뭐하냐? 필요합니다. 아셨죠?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라고?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는 좀 잠깐만. 세호를 포함한 축구선수 6명이 있네요. 수지를 포함한 배구선수 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명을 뽑겠다라는 얘기네요. 세호와 수지를 모두 포함하여 뽑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원래는 6명과 5명이 있고 11명이 있고 5명을 뽑는 게 스토리야. 그렇지? 그런데 세호하고 수지가 모두 뽑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5명을 뽑기는 뽑는데 내가 2명이 낙하산.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내가 뽑을 수 있는 거는 3명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호는 축구선수에서 제외해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축구선수는 5명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지도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배구선수가 4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5명과 4명을 더한 9명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3명을 뽑는 거니까 9C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9C 3은 9, 7, 6 아니 9, 8, 7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세호와 수지가 모두 포함되지 않겠다. 모두 포함되지 않겠다라는 거는 원래는 여기 있는 11명에서 5명을 뽑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둘이는 빠졌으니까 몇 명이 되겠어? 9명이 될 것이고요. 5명에는 당연히 세호와 수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5명을 그대로 뭐 하면 되겠어? 뽑아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9C5 같은 경우는 9C5보다는 9C 뭐가 더 편하겠어? 4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배구 선수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된다. 적어도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배구 선수가 적어도 1명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배구 선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구하시면 되고요. 전체 경우라는 거는 11명입니다. 11명에서 5명을 뽑겠다. 이게 전체 경우야. 배구 선수가 1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축구 선수에서만 5명을 뽑는다는 거니까 6C5가 되겠지. 그래서 11C5에서 6C5를 뺀 이 결과물이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1C5 같은 경우는 바꾸더라도 11C6이니까 얘가 더 편하지. 6C5 같은 경우는 65가 되겠어? 1로 바뀔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6가지가 되니까 11C5에서 6을 빼면 그게 바로 내가 찾는 정답이 되고 뭐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뽑힌 세 수의 합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자연수들은 뭐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짝수는 모두 몇 개죠? 짝수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5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홀수도 모두 몇 개가 되겠니? 5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서로 다른 세 수를 뽑는데 뽑힌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뭐 합이 홀수가 된다라는 거는 홀수가 몇 개가 되면 되죠? 홀수개가 되면 되겠지. 홀수가 홀수개가 되면 되니까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어? 홀수에서만 3개를 모두 다 뽑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홀수에서 1개를 뽑았어. 그러면은 짝수에서 몇 개 뽑겠다는 거니? 2개 뽑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에서만 3개니까 홀수가 5개 있죠?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내가 뽑겠다. OC3은 OC2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NC2는 5, 4, 짝수 나눠서 5, 2, 10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홀수 하나 짝수 2개라는 거는 뭐냐면 홀수는 5개 중에서 홀수 하나 뽑겠다는 뜻이고요. 짝수는 5개 중에서 몇 개 뽑겠다? 2개 뽑겠다는 뜻이 되겠네. 그러면 NC1은 N이니까 5 곱하기 OC 금방 했죠? 10 해가지고 50까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를 더하시면 내가 찾는 정답은 60까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하여 첫 번째 수부터 A1부터 A6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부터 6까지를 뭐 나열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가 A1, A2, A3, A4, A5, A6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고 2하고 3하고 5는 A5가 제일 커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값이 A1 여기 있는 값이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 얘가 A5, 얘가 A6이라고 하면 A5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A3에 있는 값보다 그 다음에 A3은 A2에 있는 값보다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너다. 그 다음에 너다. 이렇게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1하고 A4의 관계에서는 여기 있는 A1이 여기 있는 A4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커야 된다. 얘가 커야 되고요. 얘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A6은 뭐 나머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파란색은 파란색끼리만 A1하고 A4끼리는 무조건 A1이 큰 숫자가 와야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있는 A5하고 A3, 그 다음에 A2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가 큰 수가 와야 돼. 알겠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6개 중에서 3개를 내가 뽑아버리는 거야. 알겠어? 6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63이고요. 6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갖다가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약분 들어가시면 5, 4, 2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이런 얘기야. 6개 중에 3개 뽑았으면 그 뽑은 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어디에다가 넣으면 되겠어? A, 5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눈을 살짝 감고 들으면 잘 들려요. 그쵸? A, 2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 A3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A2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숫자만 뽑아 놓으면 얘네들이 갈 자리가 뭐 한 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조합이야. 이게 뽑아만 놓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 왜?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뽑아 놓고 나서 그거를 뭐 해야 돼? 순서를 내가 정해줘야 되는 그게 순열이야. 알겠니?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동호가 있다. 부동호가 있으면 내가 그 개수의 만큼만 뽑아 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6개 중에서 3개 뽑아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제일 큰 숫자는 어디로 간다고? A5로 간다고. 그 다음 숫자는 어디로 간다고? A3으로 간다고. 제일 작은 숫자는 어디로 간다고? A2로 간다고. 예를 들어서 3개를 뽑았는데 3개가 1, 2, 3이야. 알겠어? 3개가 1, 2, 3이라고 한다면 3이 제일 크잖아. 그럼 그 3은 어느 자리에 간다는 얘기야? A5 자리에 간다는 얘기야 그냥. 그 다음 2는 어느 자리에 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A3 자리 여기 간다는 얘기야. 1은 여기 자리 가는 거고. 그래서 나는 6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뭐 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뭐도 해야 돼? 파란색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6개 중에 3개를 뽑았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몇 개 남았어. 그쵸?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몇 개 뽑아내면 됩니까? 2개 뽑으면 되겠죠. 3개에서 2개를 뽑으면 이거는 바로 3C2는 3C1하고 똑같고 얘는 3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그래 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1, 2, 3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뽑은 게 이제 4하고 6이 뽑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A1으로 가는 거지. 4라는 숫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A4로 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해. 조합은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뽑기만 하면. 알겠어? 뽑아 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야. 알아서 자기 자리로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 니네 자리 바꿔 니네 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뽑아 놓으면 얘네들이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야? 한 가지 방법이 자기 자리 가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배열할 필요가 뭐하다는 거야?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조합을 뭘로 생각하자는 거야? 뽑는 걸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수는 뭐가 되는 거냐? 빨간색을 만족시키게 하는 방법이 6C3 해가지고 20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만족하게 하는 게 3C2 해가지고 3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은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니 각자 따로 사건이니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이 문제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60까지가 1번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0, C, B, A, C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수가 각각 이거인 세 자연수 중에 50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700보다는 작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 개를 뽑았잖아. 그렇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각각 A, B, C라고. 알겠지? 그러면 100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A지.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100의 자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10의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의 자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100의 자리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야. 500보다 커야 된다고 했네. 그쵸?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5가 되거나 6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지. 맞죠? 500보다는 크고 600보다는 뭐 해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A가 5인 경우하고 첫 번째 A가 뭐인 경우? 6이 뽑히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A가 5가 뽑힌다라고 하면 여기는 500대가 될 것이고 여기하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와야 돼. 근데 어떤 숫자가 와야 되냐? 100의 자리가 5가 뽑혔으니까 5보다는 작은 숫자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자연수니까 1부터 어디까지가 올 수 있어? 4가 올 수가 있어. 1부터 4까지 중에서 내가 몇 개만 뽑으면 2개만 뽑으면 2개 뽑으면은 그 중에서 큰 게 어느 자리 가면 되고 10의 자리 가면 되고 작은 게 어디 가면 되는 거야? 1의 자리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하고 2가 뽑혔다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10의 자리가 더 커야 되고 1의 자리가 더 뭐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4, 2가 뽑혔다면 여기에 4가 오고 여기 2가 간다 이런 얘기지. 즉 자리는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 결론적으로 앞에 5가 오는 경우는 5보다 작은 수 1에서 4까지 중에서 10의 자리와 2의 자리에 들어갈 수 몇 개를 뽑으면 된다고? 2개 뽑으면 된다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4C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C2는 4, 3이니까 2, 3은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6이 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에 이제 6이 왔어. 그러면 여기는 1부터 5까지 5개 수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2개 뽑으면 되겠죠? 그게 바로 5C2가 되고요. 5C2는 5, 4니까 5, 2 얼마가 되겠니?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정답은 16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으로 갑시다. 자, 남학생이 5명이고요. 여학생이 3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겠다.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게 뽑았어. 일단 알겠지? 그러면 남학생 5명 중에 3명이니까 뭐가 되겠니? 5C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곱하기 여학생 3명 중에 2명이니까 3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5C3은 5C2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C2는 지금 우리가 몇 번 했잖아 벌써. 몇 가지야? 5, 4니까 5, 2, 10. 이거는 10가지 곱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3C2는 35하고 똑같아요. 1하고 똑같죠? 그러면 얘는 3가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30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런데 이 뽑아놓은 5명을 뭐 하겠다고? 일렬로 뭐 한다고? 나열한다고. 그러니까 뽑아놓은 친구를 나열하는 게 사실 순열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30 곱하기 하시고 5명이잖아. 어쨌든 그래 안 그래? 5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5팩이 되겠죠. 맞죠? 5팩은 얼마가 됩니까? 12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600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일렬로 세우는데 양 끝에 누가 오면 좋겠다고? 남자. 그러면은 자,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여자 1번, 여자 2번 이렇게 뽑혔어. 그러면 양 끝에 뭐가 온다 그랬어? 남자가 온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남자는 몇 명이니? 3명이겠지 뭐 당연히. 왜? 남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오면 되는 거니까.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 오는 남자는 몇 명이 되겠어? 2명이겠지. 여기에 온 친구 1명을 빼고 나머지가 오는 거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남자 2명이 갔다라고 하면 남자 1명과 여학생 몇 명이 있어? 2명이 있잖아. 그러면 이 3명을 갖다가 세 자리에다가 뭐 하는 거니?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3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위할 때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n명을 n자리에 나열하는 거나 n명을 n-1자리에 나열하는 거나 그런 거는 모두 다 우리가 뭐라고 했어? n팩이라고 얘기했어요. 순열에서의 어떤 그 개념이 딱 있으면 이런 것도 되게 쉽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3이 6에다가 3팩이니까 6. 그래서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했고요.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명을 나열할 때 여학생끼리 뭐 한다고 얘들아?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순위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쵸? 그러니까 남학생 이렇게 3명이 있고요.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이웃한데 둘을 뭐 하는 얘들아? 묶어주는 거가 되겠지. 알겠어? 묶어주는 거가 되는 거니까. 묶어주면 몇 명이 됩니까? 다시 4명이 됐죠. 4명 되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4팩이고요. 곱하기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 돼서 24에다가 2니까 48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30가지에 대해서 48을 곱한 이 값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지금 나에게 물어봤어요. 그쵸? 얘들아,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점 몇 개 필요해요? 점 2개 필요해. 그치? 맞죠? 그러니까 점이 지금 몇 개 있어, 얘들아? 9개 있어. 9개 있으니까 9개 점 중에서 2개를 내가 이렇게 뽑아내면은 얘는 직선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를 뽑으면 이렇게 직선 만들 수 있잖아. 얘하고 얘가 뽑히면 이렇게 직선 만들 수가 있잖아. 알아듣겠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하고 얘를 뽑았을 때도 이 직선이 되겠지. 얘하고 얘를 뽑았을 때도 이 직선이 되겠지. 두 개가 뭐해? 겹쳐.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점이 뽑혔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얘들아. 근데 이 세 개는 모두 다 뭐한 상황이 되는 거야? 똑같은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왜 도대체 이러한 경우가 생겼냐라고 보면 일직선에 2개 이상의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겠지. 일직선상에 만약에 2개 점만 있으면 당연히 겹칠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근데 여기에 뭐 3개 있든지 4개 있든지 그러면 너 뽑힐 때도 똑같고 너 뽑힐 때도 이거고 너하고 너 뽑힐 때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어떤 일직선 위에 2개 이상의 아니 3개 이상의 2개까지 괜찮아. 2개는 하나니까 3개 이상의 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단 내가 다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냥. 자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몇 개지? 하나지 하나. 아니 뭐 여기서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이 뽑혔을 때도 이거 만들어지고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얘하고 얘가 뽑혔을 때 다 뭐가 돼? 똑같은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 한 직선에 점이 3개인 걸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알겠지? 직선이 몇 개 있냐? 하나. 그쵸? 둘, 셋, 넷, 다섯, 여섯, 뿐만이 아니라 7, 8개가 되겠다. 즉, 이 8개의 직선에는 점이 몇 개 이상이 있어? 3개 이상이 있어. 3개 이상이 있어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중복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8개에 대해서는 3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야, 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을 내가 모두 다 뭐 하겠다는 거 뺐다는 얘기야, 그냥 다. 이게. 근데 실제로 몇 개는 나오니, 얘들아? 1개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일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모두 다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얘가 몇 개지? 1개잖아, 결국에는 1개. 그러니까는 1개를 더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나올 수 있는 개수를 다 빼버리고 1개만 더하겠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니까. 그래서 더하기 뭐 하면 되겠니? 3개짜리 직선이 몇 개 있었어, 얘들아? 이렇게 해서 8개 있었잖아. 8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계산해보면 9C는 얼마니, 조혜림? 조혜담? 얼마예요, 9C? 98을 94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94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94 얼마예요? 잘하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36개 빼기 3C2는 3C2라고 똑같잖아. 그렇지? 38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 더하기 8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12에다가 8이가 답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20개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 업그레이드. 자, 여기 점이 3개가 더 있어. 이렇게. 여기 3개가 더 있어. 이렇게. 총 점이 몇 개야? 12개야. 12개 잘 들어봐. 이 문제 작년에 나왔어. 시험에. 점이 몇 개라고? 12개. 직선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직선은 12개 점에서 2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복된 거 빼버리자 이런 얘기지. 중복된 거는 뭐가 있어?
한 직선에 점이 3개 있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한 직선에 점이 몇 개 있는 케이스가 있어? 4개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당연히 따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3개가 있는 케이스, 4개가 있는 케이스를 나눌 것이고 3개가 있는 케이스는 몇 개냐? 1, 2, 3, 4 알겠어? 끝난 게 아니고 5, 6, 7, 8개의 직선이 뭐가 되는 거니? 3개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8개가 있고요. 얘는 32로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개짜리는 그러면은 몇 개이냐? 라고 보면 4개짜리는 뭐 하나, 둘, 3개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4개짜리는 3개가 있고요. 그거는 4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의 개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빼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더하기 몇 개는 더해주냐? 여기는 8개하고 3개, 즉 11개는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야? 더해줘야지. 왜? 여기 이 4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내가 다 빼버렸잖아. 근데 실제 몇 개가 나오니까. 실제 1개가 나오니까. 예단이 그렇게 들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될 텐데, 지금. 비몽사몽에. 바짝 정신 차리고 들어도 지금, 무슨 한국어야. 무슨 말이 이러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조는지 나는 지금. 니네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피곤하지? 이유가 뭐가 있어? 조여자 뭐가 있어 이유? 왜 자? 왜 졸아? 자는 건 아니고. 학교는 어떻게 다닐 거야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니고 학원 오면 아예 그냥 대놓고 자겠네 그냥 이제.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참 많이 주무시지 않나요? 하루에? 자기 스스로 명분을 만들지 말라고 왜 졸고 있냐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졸지 마. 자러 왔어 지금 니네? 니네 이제 2주 뒤면 실전이야 이제. 중학교 때처럼 뭐 A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니네. 그래서 12C는 그 몇 개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 곱하기 1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6 곱하기 11 하니까 66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좀 사람들이 연습해. 그리고 뭔가 배웠잖아, 얘들아. 니네 기본 마인드가 그날 끝내는 거야, 무조건. 니네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거 배우잖아. 니네 당장 3월 돼서 학교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 하루에 몇 과목 시간이? 니네가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몇 과목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날 배운 거 그날 분명히 소화 못한다고 습관이 더럽게 잡혀 있어가지고 공부를 더럽게 안 해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숙제 매일 밀리고 말이야. 그날 끝내고 자 무조건. 못 끝냈으면 자지 마. 핸드폰 만지지 마. 지할 거 다 하면서 왜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집중해서 공부해. 어영부영 하지 말고 속도를 높여. 그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66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C2는 3C2라고 똑같으니까 3, 8에 24개가 되겠지. 그리고 4C2는 몇 개입니까? 4C2는 4, 3이잖아요. 2, 3은 6이 되겠죠? 그러니까 6, 3,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6개에서 24하고 18 더한 거 빼고 거기다가 11 더하는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 직선은 얘들아 결론적으로 직선은 점 2개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똑같은 동일선상에 점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계산상 거기서는 여러 개 직선이 나오는 거야. 여러 개 직선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한 개밖에는 안 되는 거지. 똑같은 직선 여러 개 카운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그냥 다 구한 거야. 일단 다 구한 거야. 그냥 다 중복된 거 다 구한 거야.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중복될 수 있는 상황들을 내가 다 파악을 했다고.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가 있냐? 점이 4개가 있냐? 따라가지고 다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뭐 한 거야? 다 빼버린 거야, 이렇게. 다 뺐지만, 실제로는 몇 개씩 있는 거야? 한 개씩은 있으니까, 여기 8개, 여기 3개에서 11개는 뭐 하는 거야?
실제 내가 더해주겠다 이런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삼각형의 수입니다. 삼각형의 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거 점이 9개가 있으니까 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니까 9C 3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도 포함된 거냐? 이렇게 된 것도 포함된 거라고. 이게 그냥 9개에서 3개를 뽑은 모든 경우를 내가 다 뭐 한 거니까 픽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삼각형 돼야 한대. 안 되잖아. 그럼 이러한 케이스가 몇 개냐? 아까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8개를 뭐 하는 거야?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점이 이렇게 더 만약에 많으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12C 3이 되겠죠. 그러면 그쵸? 빼는 거 어떻게 빼는 거야? 점이 몇 개짜리? 마찬가지 3개짜리. 점이 몇 개짜리? 4개짜리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점이 3개짜리 아까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죠? 연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어차피 점 3개짜리는 8개 있고 근데 얘는 뭐 3C 3이니까 어차피 1이야. 그쵸? 그 다음에 점 4개짜리는 몇 개가 있냐면은 하나, 둘, 3개 있잖아. 그치? 3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3개를 컨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는 추가로 더해주는 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당연히. 아까 같은 경우는 다 빼도 실제 직선 하나는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했던 거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8개, 여기서 몇 개? 4C3은 4C2라고 똑같겠죠? 그러니까는 3개, 8개. 여기에서 11개를 뺀 것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의 개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도형 파트는 니네가 진짜 선생님 경험치를 많이 싸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해야 돼. 뭐 여기 당장 12개 나왔잖아. 이렇게. 쌤이 이 문제 풀이 해준 거야. 알겠지? 자,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한 가로선과 5개의 평행한 세로선 4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한번 해봅시다. 자, 세로줄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가로줄이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다가 세로 1번, 세로 2번, 세로 3번, 세로 4번, 세로 5번 가로 1번, 2번, 3번, 4번 정도 해볼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의 개수는 간단하게 세로줄 5개에서 나는 2개를 택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가로줄 4개에서 몇 개 택할 거야? 2개를 나는 택할 거야. 이게 답이기는 해. 근데 지금 니네가 이게 지금 뭐는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5개 중에 2개를 택한다는 거는 5개의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만약에 1번하고 3번을 택했다고 하면은 요렇게 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로줄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택했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2번하고 3번 택했다면은 요렇게 가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평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응. 그래서 평사 같은 경우는 가로줄 2개, 아니 그 세로줄 2개, 가로줄 2개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평사 중에서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얘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은 똑같아. 평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얘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들어가 있으려면은 위에는 위에 줄이 얘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위에 줄, 그 다음에 아래 줄, 그 다음에 좌, 그 다음에 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 줄이라는 거는 하나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겠다. 그치? 2개가 있으니까 위에 줄은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고요.
아래도 이거나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좌측에서는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서도 하나 두 개니까는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무언가 어떠한 모양이 내가 만들어 놓은 평행사변형 안에 무조건 포함될 수 있는, 얘가 포함될 수 있는 평상을 몇 개냐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가 이 둘 중에 하나가 택해진다면 얘 포함하겠지. 아랫줄이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면 좌측에 있는 줄이 둘 중에 하나가 포함되고 우측에 있는 줄이 둘 중에 하나 포함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네 개를 그어가지고 만들든지 간에 이 색깔 칠해져 있는 이 모양은 그 안에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잠깐 좀 더 해볼게요. 79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정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지? 일단은 직사각형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직사각형은 여러분이 위에서 했던 평행사변형하고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직사각형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가로줄이 몇 개가 필요하지 얘들아? 2개가 필요하고요. 세로줄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가로줄 1, 2, 3, 4 4개 중에서 2개가 있으면 된다. 세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4C는 6이고요. 5C는 10이니까 60개의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정사각형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정사각형은 일단은 가장 작은 게 몇 칸짜리겠어? 한 칸짜리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은 가로로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고요. 세로로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어서 12개가 될 수가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2 곱하기 뭐겠어? 2가 되겠지. 맞지? 2 곱하기 2 정사각형이 되려면 12개죠? 가로로는 하나, 둘, 3개가 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3개가 될 수 있고요. 세로로는 하나, 2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가로로는 이렇게 하나, 둘, 헷갈리겠다. 둘, 3개까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가 하나 했으면 이렇게가 둘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개씩 2개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6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3짜리 정사각형은 가로로는 하나, 둘 이렇게 되겠지. 세로로는 1개밖에 안 되겠지. 2개. 결론적으로 직사각형은 60개가 되고요. 정사각형은 이렇게 더하시면 20개가 되나요? 그래서 20개가 되고 답은 60 빼기 20이니까 40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보시면 이렇게 되면 돼요. 1 곱하기 1짜리는 4 곱하기 3이지. 수학은 너희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결국에 이 규칙성에 대한 좀 관점을 좀 많이 가지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각이 나. 그리고 문제 풀 때 좀 편해. 수학은 결국에는 규칙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많이 공부를 하거든, 우리가.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규칙을 보시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얘가 2 곱하기 2가 되는 순간 가로가 하나가 줄고 세로가 하나가 줄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각각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가로, 세로의 개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3이 12개면 하나 내려서 3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둘 중에 하나가 먼저 1이 나오면 게임 끝난 거야, 그냥.
조금만 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얘는 지금 좀 작아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뭐 5칸이 있고 이쪽으로 만약에 4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1 곱하기 1짜리가 5 곱하기 4 해가지고 20이 되는 순간 잘 들어봐. 얘는 그냥 뭐라고? 4, 3 뭐라고? 1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뭐가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 1 뭐가 되는 거야? 2개 이거 더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정사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어쨌든 직사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평사하고 똑같이 가로가 2개고 세로가 2개면 되는 거니까 몇 개의 줄을 내가 그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NCE 곱하기 MC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만 딱 구하고 나면은 몇 개 그 다음부터 둘 다 하나씩 모아라고 일씩 다운 시켜가지고 계산 쭉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이거 마플 특강 조합을 이용해서 조 나누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뭐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4명이 있습니다. 1, 2, 3, 4 4명이 있어.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케이스하고, 자, 2명을 뽑는 케이스. 4명 중에 2명을 뽑는 케이스는 4명 중에 2명이니까 4C2 해가지고 6가지가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6가지냐면은 1, 2가 뽑히는 경우가 있고요. 1, 3이 뽑히는 경우 있고요. 1, 4가 뽑힐 수 있고요. 2, 3이 뽑힐 수가 있고 2, 4가 뽑힐 수가 있고 3, 4가 뽑힐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분할이야. 분할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략되긴 했어. 근데 선생님 사용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니네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분할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번째, 이 분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체를 팀으로 나누는 거야. 그냥 알겠어? 전체를 팀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을 갖다가 4명을 2명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는 전체에서 그냥 일부를 내가 뽑아내는 거잖아. 근데 분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4명을 갖다가 2명 뽑든 1명, 3명 뽑든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또는 뭐 10명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세 팀으로 나눠서 뭐 5명, 3명, 2명 뽑든 이렇게 전체 인원을 갖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뭔가 나누는 게 바로 분할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분할은 그러면 4명을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1, 2가 한 팀이 된다면은 이쪽은 뭐가 되겠어? 3, 4가 한 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여기가 만약에 1, 3이 한 팀이라고 보면 여기는 2, 4가 한 팀이 될 것이고요. 1, 4가 한 팀이 된다고 보면 여기는 2, 3이 한 팀이 될 거야. 2, 3이 한 팀이 되면 여기 1, 4가 한 팀이 될 것이고요. 2, 4가 한 팀이면은 얘는 1, 3이 한 팀이 될 것이고 3, 4가 한 팀이면 1, 2가 한 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얘네 두 개가 무슨 경우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왜? 1, 4, 2, 3. 2, 3, 1, 4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이도 뭐 한 경우가 되는 거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얘네 둘이도 뭐가 되겠습니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을 2명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 같은 경우는 3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는 6가지인 거에 비해서 분할하는 건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분할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내가 그러면 계산할지 선생님 설명해 주기 잘 들어봐. 자, 4명을 2명 나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4명 중에 2명을 내가 뽑을 겁니다. 곱하기. 알겠어?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잖아. 끝까지 다 해야 돼, 얘는. 그러면 2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뭘 체크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가 지금 같아, 안 같아? 같잖아? 뒤에 있는 숫자가 같은 개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 그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 분할은 이렇습니다. 분할은. 얘는 그냥 4C만 하면 끝나요. 근데 분할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갖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나누는 거를 분할이라 그래. 그게 분할이야.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4명 중에 3명을 뽑고 4명 중에 1명을 뽑은 4명 중에 1명을 뽑는다고 하면 얘는 이거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뒤에가 반드시 얘들아 뭐한 만큼으로 같은 경우에 같은 개수로 나눈다고 팩토리얼로. 예를 들면 6명을 갖다가 2명으로 나눈다고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해볼게 천천히. 그럼 처음엔 당연히 6시 2가 되겠죠. 곱하기.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4명 남으니까 4C 2가 되겠죠. 곱하기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으니까 2C 2가 된다라고 보면 돼. 여기 2가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은 3팩분의 1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우리가 2팩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얘네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똑같다. 똑같은 거를 2번이나 반복을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로 나눠서 한 번씩만 정확하게 카운트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은 얘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6명을 2명 나눈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다 계산해주고 2가 있는 만큼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 계산해보면 얘는 1이겠지, 그쵸? 4C 2는 6입니다. 얘도 6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6C 2 해가지고 얘는 15가지의 경우 수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분할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들 한번 우리가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4명, 2명으로 서로 나누겠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6명 중에 4명이 64가 되는 거고요.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남았으니까 2명을 이렇게 2명 묶어준 거야. 이거 나눌 거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얘는 64는 누구하고 똑같죠? 62하고 똑같고요. 6C2는 6, 5니까 4, 5 뭐가 되겠어? 15. 얘는 어차피 1이니까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요. 알겠지? 3명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6C 3이 될 것이고요.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으니까 3C 3이 되는 거야. 그런데 뒤쪽에 똑같은 숫자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으니까 2팩분의 1로. 얘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나왔냐 개수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6C3은 20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얘는 1이니까 얘는 2니까 약분하면은 얘는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일단 나누어 서로 다른 세곳수로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야, 얘는. 일단은 여기 나누는 것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그 나눈 거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배열하는 거를 우리는 분배라 그래, 분배. 알겠니?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6C2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4명 남았으니까 4C2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2C2가 될 것이고요. 곱하기 2가 3개나 있으니까 3팩분의 1로 나는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본다고. 너는 1이니까 의미 없네요. 너는 이렇게 약분되고요. 6C2는 뭐가 된다고? 1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봐봐. 2명으로 조를 나눈잖아. 그치? 몇 개 조가 있어, 얘들아? 3개 조가 있지? 그 3개 조를 서로 다른 세 곳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배열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바로 몇 팩이 되겠어? 3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순위할 때 그걸 굉장히 강조한 거야. 알겠니? N개 쪽으로 가는 거, N개, N-1로 가는 거는 무조건 N팩이라고. 그러면은 세 팀을 갖다가 세 곳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 3팩이 되겠죠? 3팩은 뭡니까?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5 곱하기 6 하시면은 얘는 뭐가 되냐? 90까지가 우리가 찾는 3번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9종류의 과일이 있을 때 다음으로 한번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9종류입니다. 2, 3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9개 중에 2개를 내가 처음에 가져왔잖아. 그쵸? 몇 개 남았습니까? 7개 남았고요. 7개 중에 3개를 가져왔고요. 4개 중에서 4개를 가져갔다.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으면 그냥 이게 끝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 1이니까 얘는 73하고 9C2를 곱해 주신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개, 5개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9C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개 뺐으니까 7C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5이 5가 된다. 그런데 두 개짜리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는 2팩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계산 마무리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3개 라고 했네. 그치? 근데 나누어 세 명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네. 분배까지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아까도 했지만 뭐니? 얘는 3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러니까는 딱딱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훨씬 쉬워. 정리만 딱 돼버리면은 하는 방식이 뭐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면 9시 3이 될 것이고요. 9개 중에 3개 끄집어냈으니까는 6개가 남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3개 남았으니까 3시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곱하기 하시고요. 3이 3개나 있으니까 3팩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1이니까 9시 3하고 6시 3 이 두 개를 곱하는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대진표 정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대진표 정하는 경우의 수는 6개 팀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은 경화하고 광주를 한 20년 넘게 수업을 했고 20년 넘게 시험을 계속 다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문제들을 잘 내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다 알지. 근데 어쨌든 경화가 광주보다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이제 경화는 부교재가 있다 보니까 사실 부교재 같은 경우는 6개 팀이 그림과 같이 대진표에 따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딱 그냥 결정해줄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그냥. 알겠지? 어떻게 푸냐면 위에서부터 이거 하나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몇 명으로 엮여 있는 거야? 2명, 4명으로 엮여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하나를 내가 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6명 중에 2명을 뽑고 4명 중에 4명을 뽑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 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2명, 4명으로 팀을 나눈 거지. 맞죠?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게 없으면은 끝.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곱하기 대수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곱하기 하시고요. 너는 끝났잖아. 너는 끊을 필요가 없지. 왜 그러냐면은 경기라는 거는 2명이 뭐니까 얘들아? 2명이 기본 단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끊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얘는 끊을 수가 있겠지. 4명을 몇 명으로 2명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4C 곱하기 2C 곱하기 2명이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계속 선을 끊어 내려가면서 계속 모함을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괄호를 치면 좀 편하려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선. 이게 몇 번째 선? 두 번째 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더 이상 끊을 게 있어? 없어? 끊을 게 없죠? 그럼 이거 계산해 준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6개 팀을 갖다가 뭐 한 거야? 다 나눈 거야. 일단 2개, 4개 나눈 거야. 그럼 2개가 기본 세트니까 2개 팀은 끝난 거야. 그걸로 이제. 그럼 4개 팀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눈 거야? 2개 나눈 거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나누면 그럼 어떻게 되냐? 얘 끊으면 뭐가 되겠어? 3명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6시 3 곱하기 3시 3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가 바로 첫 번째 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줄 누구를? 얘를 끊어야 되겠지. 2명 1명이니까. 그러면 얘는 곱하기 3시 2 곱하기 1시 1 하셔도 되고 3시 1 곱하기 2시 2 하셔도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곱하기 얘 마찬가지잖아. 그치? 3시 2 곱하기 1시 1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곱한 게 우리가 이거 찾는 뭐가 된다는 거야?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진표는 사실 뭐 이런 거는 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어려운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막 얘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여기다가 뭐 A팀이 반드시 뭐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조건을 또 주면은 좀 또 많이 복잡해져요. 경우의 수가 어쨌든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면이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때 가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고 지금 니네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 있잖아. 니네가 니네 스스로 이 마플북과 처음부터 쭉 다 훑어봐. 다 해봐. 깨끗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나름 열심히 문제를 푼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니네가 니네 스스로에게 성실하지 않잖아. 절대 무엇을 기대하지 마. 일단은 성실하고 나서 기대를 해야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에서 성실하지가 않아. 하고 싶을 때만 잠깐 하고, 기분 따라 안 하고. 그런데 니네 스스로에게 뭘 기대하겠어? 성실함부터 배워, 성실함부터. 책임감부터 배우고.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하고. 그냥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마. 그냥 하는 거야. 니네가 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왜 하기는. 꼭 생각이 많은 척 하면서 뭐 하는 거야?